안녕하십니까. HBS 고송입니다. 어느덧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걱정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 많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헙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기숙사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본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재희 기자입니다. 한양대학교 기숙사인 제1생활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총 3명, 모두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이 중 성동구에 거주한 2명 외 1명이 8월 29일 오후 2시 이후 제1생활관에 거주하고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팀은 8월 30일 오후 12시 40분경 이와 같은 사항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이후 학교는 방역을 위해 일생활관 건물 전체를 통제하고 기숙사 내 학생들을 모두 격리 조치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학교의 대처에 대해 학생들은 크게 3가지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진자 발생 공지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와 생활관 거주 학생들이 FC 알람으로 발송됐습니다. 그러나 분명 허점은 존재했습니다. 발생했다는 걸 안 게 그 문자를 받아서 안 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생활관 홈페이지에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공지가 떠 있는 걸 발견했던 거고 나중에도 문자는 안 왔던 걸로 기억하고. 이 소식은 오후 2시경 총학생회를 통해 공지됐으나 일반 학우들에게도 전체 공지를 통해 전달됐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공지에 생활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과 공지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양대에서 알림이 왔는데요. 그거를 일생활관 학생들만 알고 있더라고요. 동기들이나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는 친구들은 초반에는 잘 모르고 있었어서. 제가 도시공학과에 재학 중이라서 팀플 수업이랑 실기 수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일생이 그 유학생들이랑 같이 쓰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샤워실이랑 화장실을 다른 사람들이랑 공용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방역이 얼마나 확실히 되었는지도 저희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불안하고 우려되는 것 같아요. 이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 후 공항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쳤으나 8월 29일에 성동구 보건소 방문 격리 해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숙사에 입소했습니다. 학생들이 입국을 하면은 그런 코로나 문자를 받은 상태에서 14일 자가격리를 하고 저희가 확인한 게 그 당시에 그 코로나 검사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성동구는 좀 더 다르게 움직여서 그 보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가격리 퇴소 후에 바이러스 검사했던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발생된 이후부터는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한편 학교 측은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2판에 따르면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증상일 경우에 추가 확인 검사 없이 퇴소한다며 학교가 국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동구청의 요청으로 29일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것은 그것이 감염 확산 방지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지 국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으로 진행한 검사였어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기숙사에 학생을 입소시켰어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일 다행히도 우리 학교 확진자와 접촉한 교내외 72명은 모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외에도 확진자 가족이 우리 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 방문하거나 공업센터에서 근무하는 학생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잡음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내 공간은 한 번의 실수로 순식간에 많은 인원이 감염될 수 있는 단체 생활 장소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는 미흡했던 이번 대책에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다음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보여주어야만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S 한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소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소통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특별 장학금에 대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는데요. 최민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8월 18일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안내됐습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학생의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특별장학금으로 전액장학 수혜자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 7월 25일 학교 측의 제안으로 마련된 소통위원회가 시작이었습니다. 소통위원회는 학교와 학생 간 주요 사안이 있을 때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인 기구입니다. 소통위원회 참여 인원은 총 8명으로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교육정책위원장,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장과 공학대학 부학생회장이 학생 측으로 참여했으며 학교 측으로는 양 캠퍼스 학생처장과 기획처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통위원회는 7월 25일 1차 만남을 시작해 8월 11일 4차 만남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소통위원회에서는 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에 관해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학교와 학생 간 입장차가 존재했습니다. 1차 소통위원회에서 학생 측은 재원 마련에 대해 1학기 재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의 10%를 지급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학생 측은 학교에 1,0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학교 측은 적립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원이라고 답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답변했습니다. 1차 만남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재원의 규모는 교직원 동문모 금액 3억 원과 축제 세로배움터 등에 책정된 학생활동 경비 7억 원을 활용한 총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측은 이에 부족함을 느끼고 추가 재원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후반부 소통위원회에서 학교 측은 사업구조 조정을 통한 8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 총 18억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전액장학 수혜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은 각 과마다 등록금이 다른데도 왜 전부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등록금 반환이 아닌 특별장학금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장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이 15,000명의 학우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완전히 납득하긴 어렵지만 코로나19로 학교와 학생이 경험한 손해를 고려하면 이번 소통위원회의 결과는 양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공감되었던 것은 그 적립금을 무작정 이제 적립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 이미 용처들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건물 하나를 지어도 뭐 300억, 막 400억 막 이렇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지어질 예정들로 이렇게 있어요. 정말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추고 예산을 또 좀 절감을 해서 재원을 만들어낸 것이 18억 정도였고, 그것으로는 전체 학생들에게 다 지급을 해서는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좀 낮아지고, 그 학생들은 그래도 학교나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았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비용으로 등록금을 일부 이제 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감할 수 있는 1인당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죠.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다 이제 동의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방안이 이제 그런 어떤 예산의 또 적립금의 사용이나 그런 계획, 또 적자의 폭,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급이 좀 그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과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 대표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학생들의 그런 요구, 다양한 요구들, 확인할 수 있는 또 소통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대립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더라도 계속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다양한 노력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소통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이 모든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줄 수는 없었지만 학교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소통위원회는 더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학교 측의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소통위원회는 학교와 학생 간 공간의 균형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HBS 최민아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도전이 개최됐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수도전은 올해 세 번째 시즌을 맞아야 했는데요.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비대면 컨텐츠로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유튜브 MVM 채널에서 수도전의 세 번째 시즌이 공개됐습니다. 한양대학교는 5명의 학생이 쇼다운이라는 팀을 구성해 블라썸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서울대학교는 4명의 학생이 바운스 팩토리라는 팀을 구성해 마스크온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도전은 디스전을 주제로 했던 지난 시즌들과는 다르게 누가 더 음악성과 예술성이 뛰어난지를 겨루는 교류전을 펼쳤습니다. 수도전에 참여한 서울대 학생들은 디스전보다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교류전이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해 교류전을 진행했고 양쪽 학교가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는지에 중점을 두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만큼 양측 학교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전문 가수 못지않은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전에 대한 일반 학우들의 관심은 지난 시즌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이번 수도전에 대해 우리 학교 참여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진행하던 다른 채널이 있었잖아요. 구독자가 10,000명쯤 되고 작년에 화제가 됐던 그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채널 분들은 아무래도 대학 힙합씬에서 자신들이 컨텐츠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미 다 땡겼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와의 작업은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생 프로덕션인 이번 채널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채널 자체의 파워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회수가 사실 정말 기대보다는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더 많이 들어주시고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한양대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전달 많이 해주셨으면. 이처럼 수도전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수도전이 음악 본연의 신경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자체에 대한 화제성의 감소와 기존 대학 힙합 컨텐츠 채널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상 제공 채널이 바뀌면서 수도전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실제로 학생 커뮤니티에서 수도전에 대한 일부 언급은 있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영상의 조회수나 댓글 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동영상의 경우 수도전 시즌 1 영상 조회수는 60만 회였고 시즌2 영상 조회수는 84만 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시즌3 영상의 조회수는 약 4만 회로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 수도전과 같은 행사는 온라인 행사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라치오스나 대동제 등의 학교 축제가 모두 취소된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좋은 비대면 콘텐츠들에 주목한다면 온라인상에서도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전이 온라인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축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도전은 학생들에게 생산적인 놀거리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행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콘텐츠로서 수도전이 다시금 주목을 받아 새로운 비대면 콘텐츠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이를 통해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HBS 최민아입니다. 익명의 한양대학교 학우가 간편하게 온라인 강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한양대학교 에브리타임에 블랙보드 출결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학우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크롬 익스텐션을 이용해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시작으로 다른 학우들도 더 발전된 출석 확인 프로그램을 제작해 다양한 온라인 출석 확인 프로그램이 커뮤니티 내에서 배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된 전학대회에서 한양 성적소수자 인권위원회의 사업가 인준안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2차 전학대회에서도 성소위의 사업가 인준안건이 모두 부결됐었고, 이는 반대표보다 기권표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성소수자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낸 것은 근거 없는 성소수자 혐오라며 비난했고, 이에 맞서 또 다른 학생들은 반대표를 기권표로 만든 사회의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며 혐오에 대한 혐오를 입막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양 성소위의 인준위 건과 2학기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권 재심의 여부마저 모두 기각된 상황. 지난 14년도 9월 전학대회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식적인 중앙특별위원회로 승격된 성소위는 6년 만에 활동이 정지됐습니다. 언택트 시대는 우리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소통의 핵심은 진정성이죠. 귀를 훔치는 것이 아닌 가슴을 흔드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말처럼 저희 한대방송국 역시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